안녕하십니까. 외우지 않는 공부방, 전체를 관통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방, 둥지과학교실입니다. 이 강의는 본 강의의 일부분을 편집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는 설명란에 링크를 연결해 두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알아보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파의 진동수 또는 파장을 한목에 뭉뚱뭉뚱거려서 다시 진동수나 파장별로 쭉 펼쳐 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펼쳐놓은 스펙트럼이죠. 이 스펙트럼을 보면 스케일이 미터, 그 다음에 밀리미터, 마이크로미터, 나노미터, 피코미터, 펜토미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그 스케일을 나타내는 접두사죠. 접두사를 적어 놨습니다. 참고로 적어 놨는데 한번 볼까요? 테라바이트는 잘 아니까 피코는 크기는 피코입니다. 피코, 엑사, 제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작은 스케일은 우리가 나노 시대, 나노죠. 나노가 10의 나노 피코입니다. P는 피코, 펜토, 핵의 스케일이죠. 핵의 스케일이고, 아토.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지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피코메타, 펜토메타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물론 크기로는 킬로메타, 1메가메타죠. 메가메타입니다. 이 선 하나가 10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화려한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무지개색이죠. 비저블 스펙트럼, 가시광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광선이라는 뜻이죠. 가시광선. 파장이 400나노미터부터 750나노 되어 있는데 우리는 편의상 750으로 하지 않고 색을 바꿔서 800으로 하겠습니다. 800나노미터로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800나노미터 밖 인프라죠. 빨간색의 밖 인프라는 바뀌는 뜻이 아래 또는 이런 뜻이니까 인프라래도 빨간색의 아래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빨간이니까 적, 바뀌니까 외, 적외선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을. 그리고 보라색은 바이올렛이죠. 영어로는 바이올렛인데 에너지가 크죠. 앞에서 우리가 E 꼴 HF 했을 때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더 크죠. 광자의 에너지가 크니까 바이올렛이 더 큽니다. 입자 하나가. 그래서 울트라, 더 크다. 더 커서 울트라 바이올렛이 우리가 늘 쓰는 UV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올렛보다 자색이다. 자색보다도 밖에 있으니까 자외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밖은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가시광선의 파장의 범위는 400나노미터에서 800나노미터 정도다. 이렇게 스케일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체 스펙트럼 선에서 보면 400에서 800나노미터니까 나노미터가 여기죠. 나노미터가 여기인데 400, 800이니까 10 0.4 마이크로미터죠. 여기입니다. 400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좁은 범위가 가시광선에 해당됩니다.
가시광선에 해당되고, 이 부분부터 밑으로 빠지면 뭐가 됩니까? 자외선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리 가게 되면 적외선이 됩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끝까지 자외선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나노메타의 스케일 10 스케일이죠. 한 단위. 이 부분까지만 자외선입니다. 이 부분까지만 자외선이 되고, 이 부분을 넘으면 우리가 X선이라고 부릅니다. X선이라고 부르고, 그 X선을 넘으면 우리가 감마선이라는데, X선의 범위가 어찌 되나요? X선의 범위가 이 피코미터까지 안 넘어가고 0.01이니까 0.01 이 정도 되겠네요. 피코미터까지 안 넘어가고 이 정도 선에서 이 정도 선이 가면 이것이 X선이고, 이 0.이 선이 0.01 피코미터. 0.01 하면 안 되죠. 0.01은 왜 쭉이 넘나. X선은 0.01, 0.01이니까 이게 맞네요. 0.01, 0.01, 0.01 나노메타죠. 0.01 나노메타니까 이 선이 맞습니다. 0.01 나노메타 또는 10 피코메타죠. 10 피코메타, 10 피코메타. 이까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이걸 우리 감마선이라고 분류합니다. 물론 이 경계선이 칼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이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파원에 따라서 분류되기 때문에 이 경계선은 당연히 겹치게 되겠죠. 겹칩니다만은 우리 편의상 스케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경계선을 가지고 분류하려고 그럽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스펙트럼, 여기 있죠. 적외선은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 밀리미터파까지 우리가 보통 밀리미터파까지 적외선으로 생각합니다. 적외선하고 밀리미터 지나게 되면 우리가 마이크로파 플러스 라디오파라고 부르는데, 합쳐서 이걸 우리가 전파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밀리미터 파를 지나면 전파가 됩니다. 전파가 되는데, 전파를 세분하게 되면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로 나눌 수가 있다. 마이크로파는 일반적으로 다시 큰 스케일로 메타까지 나눕니다. 메타파. చూ실까요? 메타파까지가 마이크로파고, 메타파를 넘으면 라디오파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큰 스케일로 구분합니다. 큰 스케일로 이해가 되죠. 이건 꼭 명확한 게 아니고, 이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외선의 세부 분류입니다. 자외선은 생활 속에서 많이 나오는 전자기파죠. 여기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외선은 10나노메터에서 400나노메터까지입니다. 즉 가시광선의 경계인 400나노메터에서 자외선계죠. 10나노메터까지 전체 범위가 자외선이었습니다. 10에서 400이니까 얼마 안 되죠, 범위가. 그런데도 이 안에 우리가 A, B, C, E, 즉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UV, A, B, C는 생활에서 썼는데, E는 극이라는 뜻이죠. 극은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올렛 이렇게 되겠습니다. 장자외선, 중자외선, 단자외선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데, 생활에서는 ABC가 훨씬 더 친숙한 이야기죠. 그래서
315에서 400 범위가 얼마입니까? 320이라 따지면 한 80 되나요? 80 정도, 75 정도의 범위가 있다.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꿀까요? 그대로 합시다. 280에서 315, 40 정도 되나요? 40, 80, 180인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울트라 바이올렛 B죠. B가 한 5에서 10% 정도가 지표면에 도달하게 되고, 이것이 DNA를 변형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피부병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타민 D를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 합성하는데 물질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중간 물질 있죠. 이걸 전구체라고 그러는데, 앞에 나오는 물질을 만들어야 비타민 D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전구체를 만드는데 자외선이 에너지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정적으로는 DNA를 변형시킬 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UVA는 큰 것부터 하면 이 UV는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오는 동안에 대기권 상층에는 분자가 있습니다. 질소 분자, 산소 분자, 질소 원자, 산소 원자, 이런 것이 쭉 있겠죠. 수소 원자 이렇게 있는데,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원자와 분자에 작용을 해가지고 작용해서 소멸됩니다. 소리되고, 그때 작용한 결과 우리가 전리층을 형성해야 되죠. 전리층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현상을 떠나서 이 UV는 지표까지 도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들어졌지만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UVC는 통과했지만은 밑에 보면 오존, O2가 있습니다. O2를 만나게 되면 O2가 오존으로 변하는 순환회로를 그리죠. 그래서 대부분 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공적으로 만들면 우리가 살균할 때 인공적으로 UVC를 만들어서 살균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작용이 강하다는 뜻이죠. 그 UVB는 한 5에서 10% 중간에서 많이 흡수되고 도달하는데 5에서 10% 정도가 지표면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앞에 설명했지만은 아직도 에너지 크기가 강하기 때문에 생체와 작용하게 되면 DNA를 유전자를 변형시키게 되는데, 변형시켜서 병을 일으킴으로 조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고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비타민 D를 만들 때 필요한 에너지를 UVB가 공급하므로 또 비타민 D를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햇빛을 좀 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UVA는 오존통을 통과하기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합니다. 뭐 이 정도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컴퓨터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블루 스크린이라나요? 블루 스크린인데 할 때 그때 렌즈를 보면 400을 보장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400 나노메타죠. 400 나노메타니까 뭐 UV 자외선 범위가 380으로 잡았을 때 380에서 400 정도 되는 파장도 잡아낸다, 차단한다 이런 뜻으로 400이라는 글자를 많이 씁니다. 안경점에 가면. 우리는 지금 스케일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400까지는 자외선으로 차단이 되고, 또는 블루라이트도 400까지만 하게 되면 블루라이트도 차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UV, ABC, EUV는 뭐 생활에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AB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생활 속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편집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강의는 본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